120페이지 1번 문제를 하기 전에 dedicate라는 동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만든 학습자료 exercise 01 하단에 보시면 dedicate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동사의 공통된 특징은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to를 쓴다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19페이지에 있는 dedicate라는 동사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 노력을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과 예문 I decide to dedicate my life to scientific research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my life가 dedicat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이고요. 나의 인생을 어디에 바치고 헌신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초해서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문장은 120페이지 exercise 01 글의 하단부에 있는 문장인데요. 원래 문장은 He dedicated his first book of poems to Leigh Hunt in 1850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전치사 to의 목적어 레이 헌트를 선행사로 보내고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whom이라고 하는 관계사를 사용해 관계사절로 만든 문장이죠. 자, 그러면 whom이라고 하는 관계사 앞에 왜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지 위의 문장을 보면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만든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antony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반이어라는 뜻이고요. confused words라고 하는 단어는 철자가 비슷해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ynonym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라는 뜻이고요. etymology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어휘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억에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영어로는 working memory 또는 short-term memor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기 기억을 영어로는 retention 또는 long-term memory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는데요.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어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어휘를 이미 알고 있는 장기 기억 속의 단어들과 동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아니면 어원 이런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두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린 자료를 학습해 보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렇게 수업이 끝난 후에 스스로 이 학습 자료의 단어와 표현들을 찾아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학을 하면 저랑 다시 한번 복습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물과 함께 스스로 학습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exercise 0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윌리엄 엘링햄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illiam Ellingham, poet and editor, is known mainly through a small group of poems that regularly appear in anthologies of Irish birds. In his own day, however, Ellingham was well known to poets such as Robert Browning, Dante Gabriel Rossetti, and Alfred Tennyson, and his work inspired later Irish poets including William Butler Yeats and John Hewitt. 자, 첫 번째 문장에 녹색으로 표시된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포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는데요. anthology라고 하는 단어는 선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집이 뭐냐 하면 좀 어렵죠? 선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erse라고 하는 단어는 편안하게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학습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verse라고 하는 단어의 엔터님은 프로즈가 됩니다. 그러면 프로즈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nthology라고 하는 단어와 anthropology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이 독해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anthropology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옆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기가 나와 있죠. 그의 작품은 이후의 아일랜드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다. His work inspired later Irish poets. 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He was born in Ballyshannon, County Donegal, Ireland, and his first job was in the local bank where his father was manager. 자, 책에 있는 2번 보기를 보시면 아버지가 매니저였던 은행에서 첫 번째 직업을 얻었다. 예, 본문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In 1846, he took a post with the National Excise Service and spent the next 24 years working as a customs officer. He first visited England in 1843 and eventually settled there in 1863.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인디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pend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ing 쓰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 어휘부터 한번 가 보겠는데요. post라고 하는 단어는 포지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take a post 하게 되면 직책을 맡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take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up이라고 하는 부사가 그렇게 첨가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자, excise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소비세, 물품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학습 자료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exercise라고 하는 단어 또는 여기에 t가 붙으면 excite라고 하는 동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때 이렇게 잘 유의해서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책에 있는 3번 보기를 보시면 1843년에 처음 잉글랜드를 방문했고 1863년에 그곳에 정착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e befriended the influential poet, critic, and editor Leigh Hunt, to whom he dedicated his first book of poems in 1850. 자, 일단은 여기에 befrien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friend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유추해 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 지금 빨간색 줄이 있는데요. 교재 한번 볼까요? 4번 보기. 자신의 마지막 시집을 이 사람에게 헌정했다가 아니고 first book이다 그렇죠? 첫 번째 시집을 헌정했다가 돼야 되니까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s most ambitious work was the first novel, Lawrence Bloomfield in Ireland, in which he tried to promote the reform of land ownership and tenant rights.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챙겨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ambitious라고 하는 단어는 야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promote라고 하는 단어는 촉구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re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ena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소작인이란 뜻이죠. 소작인의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제가 드린 학습 자료 한번 보실래요? landlord가 되죠. 맞죠?
랜드로드의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렇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방학 중에 저와 만났을 때 peasant라고 하는 단어 본 적 있죠? 얘는 무슨 뜻이었던가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